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응? 적도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박상기입니다. 저 이번 순방과 관련된 당청 관계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그 이번 순방 출국 행사장에 그 정청래 당대표께서 안 나오셔가지고 많은 이제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 중에 올리신 X에 올리신 글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를 향한 것 아니냐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앞으로 있을 그 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청 갈등 내지는 명청 갈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 여쭙니다. 이거 다음 주제로 원래 하기로 했던 거죠? 안 나고 할까요? 사실 저는 제가 해외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하는 게 그렇게 뭐 흔쾌히 막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에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이번에 나갈 때는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일부가 참석을 못하는 또는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청 관계에 대해서 뭐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 할 수 있죠. 저는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부는 당이 만든 것이죠. 그리고 정당의 본래 목적, 존재 목적은 헌법에도 써져 있지만 권력 정치죠.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의 핵심은 국민의 지지죠. 지지가 많은 쪽이 권력을 위임받는 거죠. 정당의 본래 목적인 권력을 쟁취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죠.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그런 선택을 국민들이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죠. 국민들 사이에는 의견이 당연히 갈리죠. 또 생각도 다르죠. 이해관계도 다르죠. 생긴 것도 또 다를 수 있어요. 뭐 다르죠. 다. 온갖 다름이 있습니다. 아마 무지개보다 더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정치는 자신들의 본질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 본질적 지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만 모아서는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이론가, 운동가와 실천가, 정치인은 다르다. 정치는 현실이죠. 그리고 실천이 중요해요. 이론가, 이상가, 사상가,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뭐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주장하는 자체로 의미가 있죠. 물론 뭐 동조자가 많으면 더 좋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듣기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원래 가진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아야죠. 그렇다고 그걸 땀내는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걸 잃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약간 달라도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죠. 사실 친구 간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왜 저런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다 남대요, 원수대요. 쟤는 왜 이런 게 좋아? 웃는 게 너무 좋아. 쟤는 뭘 하는 게 좋아? 쟤는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좋아. 이 좋은 점들을 찾으면 친구가 많아지죠. 정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정부는
당이 만든 거잖아요. 정당 국가에서. 당연히 서로 협조하고 또 정부는 정당이 지원 지지하기를 기대하죠.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결국 당에 귀속되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또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당청 관계는 하나이면서도 또 남이기도 하고 남이면서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로에게 잘 되자고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과 지금 현재 정부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내야 되겠죠.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유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뤄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도 양보도 하고 일부에서는 뭐 왜 우리 편 안 쓰고 왜 자꾸 남의 편 쓰냐 뭐 같이 싸워온 우리 편은 너무 섭섭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편 안 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도 써야죠. 또 잘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쓰는 데서는 이것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거죠.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다 쳐다보고 결과를 얼마나 잘 만들까? 결과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인데 유능한 인재를 쓰나 지편 챙기나 이거 보고 있겠죠. 별로 하는 일 없이 뭐 그냥 직함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뭐 가까운 사람 능력 관계없이 써도 되겠죠. 그러나 일을 해야 되는 자리면 가깝다고 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될 겁니다. 성과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름은 그렇게 다 맞추고 있는데 사람들의 판단은 또 다 다를 수 있죠. 저의 판단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고 100%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죠. 다른 거죠 그냥. 그 의견도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매우 복잡한 얘기를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물어봐가지고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저는 정당이란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수 야당이다. 뭐 포용 뭐 그거 할 힘이 어디 있어요.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 주장 최대한 세게 하고 자기 지지자 최대한 결집해야죠. 그래야 살아남죠. 그래야 확산을 하기 위한 힘이 생기죠. 그러나 최다수 집권 여당이 되었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기초적인 힘은 가지고 있죠 이미. 그럼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를 버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실력 아닐까요? 양자택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는 양자택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슬픈 거죠.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죠. 힘이 강하면 둘 다 선택할 여지가 점점 더 생겨요. 그럴수록 용인하고 개방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정부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정부는 이 국가 권력,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통째로 다 책임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한 국가의 모든 대부분의 권력을 위임받았어요. 힘이 있죠. 이럴 때는 주장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결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더 크죠. 주장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라고 하는 소위 지금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뭐 안보, 질서 이런 건 기본이죠.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다. 예를 범죄가 막 횡행하게 한다든지 뭐 어디서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에 막 돈 뺏기고 이런 데도 뭐 가만 놔둔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죠. 범죄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뭐 질서에 관한 책임 당연히 져야죠. 기본이니까.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걸 못하면 부적격이죠. 그런 건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죠. 그러나 진짜 능력이 발휘되는 영역은 민생과 경제라고 생각됩니다.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들 전보다 살기가 낫네, 앞으로는 더 살기가 나아지겠네라고 하는 기대가 가능한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성과겠죠. 그래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당도 그게 정부의 본질이니까 정권의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 그리고 이를 위한 포용과 개방, 이런 데 좀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대통령님 순방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당청 관계 관련해서 앞선 다른 기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추가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일단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 그리고 당청 관계와 연결지어서 보는 시선도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세, 당청 관계 그리고 여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눠본다면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국정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진행되고 있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뭐 작은아마 성과들이 있습니다. 변한 건 없어요. 선거를 기점으로 무슨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결과가 바뀐 것도 없죠. 근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겠죠. 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죠. 그건 냉정한 현실이죠. 받아들여야 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또 무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아마 제일 큰 거는 그럴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네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각자에겐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화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원래의 책임을 잘할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를 포함한 정부는 그래요. 이 일을 대면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선택을 하해 주지 않으신 거죠. 그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생기는 문제들, 논쟁도 있고 또 해석을 둘러싼 다툼도 있고 대책을 둘러싼 논쟁과 다툼도 또 있는 거죠. 그러나 그조차도 더 나은 대한민국, 민생 문제, 민생 경제에 더 나은 진전, 더 나은 결과, 이걸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뭐 제가 선거 얘기를 하면 일단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정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그래서 선거 얘기를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네. 여기서 답을 해도 안 된다고 누군가 민주당의 선거를 위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당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다른 요소를 찾기보다는 같은 요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서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또 억울하다고 또 이쪽이 또 그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합리적 경쟁을. 있는 사실의 기초에서 논쟁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없는 거 지어내지 마세요.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없는 사실을 지어낸다면 거기다 막 공격하고 그래서 다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기 진짜 있나 봐.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나쁜 짓이죠. 다시 서로 회복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건 전쟁이죠. 또 모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서로 모욕하고 폄하하고 꼭 숨어가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당당하게 내놓고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누가 이길까 재미있게 결과를 지켜봐야지. 보면 막 확 짜증나게 그냥 막 쳐다보기도 싫게 왜 그렇게 싸웁니까? 이것도 정치 문화의 일부죠. 정치 문화도 더 잘하기 경쟁, 합리적 경쟁, 논쟁을 해야죠.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응? 적도 아니고.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대와 싸워 이겨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냐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하여튼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것도 지나면 다 그만이에요. 지나면 나 또 맨날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예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좀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 논쟁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누구 말이 맞아. 누가 더 멋있어. 이렇게 할 텐데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하며 또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막 음해를 하고 말이에요. 이러니 감정이 서로 상하잖아요. 이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하고 있어요. 패싸움.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좀 여야 간에 저를 공격하시더라도 좀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내가 언제 주가 9천 가지고 자화자찬했습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9천 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응?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주가 문제 조심하는지 압니까? 일체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내가 몇천 포인트 됐다고 막 자랑했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걱정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릅니다. 문제예요. 걱정이에요.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주가지수가 외형적으로 트는 것보다는 다 한꺼번에 성장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화자찬했다고 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교만하게 그러지 마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여야 간이든 당내든 정치적인 논쟁은 좀 전쟁이 아닌 경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경쟁도 죽이기 경쟁이 아니고 네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이런 저열한 구태 경쟁이 아니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합리적인가 누가 더 효율적인가를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논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